우리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치아. 저작 기능뿐만 아니라 심미적인 부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많은 분이 그 중요성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치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다양한 질환이 생길 뿐 아니라 그로 인한 치아 상실이나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힘들어집니다. 그냥 막 삼키고 이러다 보니까 소화도 잘 안 되고 속도 더부룩하고. 항상 말을 할 때마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손이 이렇게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감도 많이 떨어졌고요. 제3의 치아로 불리는 임플란트는 치아를 대신할 수 있는 치료법으로 요즘 많은 분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20, 30대에서 40, 50대 중장년층 환자까지 해마다 100만 명 이상이 임플란트 수술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관리만 잘하면 평생을 사용할 수 있는 임플란트. 오늘은 안준영 원장과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임플란트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는 이미 치아가 상실됐거나 심미적이거나 기능적으로 더 이상 치아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 고려를 하는 치료입니다. 실제 틀니를 쓰시는 분들도 틀니가 사용이 어렵거나 할 때 임플란트로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치아가 아프거나 주변 염증이 많이 진행돼서 식사가 힘든 경우 임플란트 치료를 고려를 하게 됩니다. 먼저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고요. 엑스레이나 구강 검진, 사진 등을 통해서 환자분의 구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게 됩니다. 임플란트 과정은 잇몸을 절개하고 잇몸뼈에 치아의 뿌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임플란트 고정체를 식립하게 됩니다. 한 2, 3개월 정도 회복 기간을 거치고 상부 구조물을 올려드리게 되는데요. 잇몸을 다시 열 수도 있고 잇몸에 작은 구멍만 낼 수도 있습니다. 그 후에 지대주라는 구조물을 연결하게 되고요. 그 위에 치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맞춤형 보철물을 제작하게 됩니다. 기계 소리가 요란한 이곳은 자체 기공실입니다. 기공사들은 오늘도 쉴 새 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수술을 앞둔 환자의 보철물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공사의 세심한 손길을 거쳐 환자에게 딱 맞는 보철물이 제작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의료진과 기공팀과의 소통인데요. 기공실을 방문한 안준영 원장은 꼼꼼히 제작된 보철물을 살펴보며 의견을 나눕니다. 최근에 치과는 많이 디지털화 되었습니다. 환자분의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게 됐고 기공물의 퀄리티 또한 많이 올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자체 기공실을 운영하면 이런 기공물의 퀄리티를 좀 더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환자분의 니즈나 요구들도 적극 반영해서 환자분께서 좀 더 만족스러운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응급 상황에도 잘 대처를 할 수 있고요. 긴장된 모습으로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한유자 씨는 오늘 임플란트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앓은 당뇨병으로 치과 치료가 두려웠던 그녀는 치주염이 심해져 수술을 결심했다고 하는데요. 고민이 많았던 그녀가 수술을 결심했던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식당에 다니면서 손님 응대를 많이 했는데요. 그게 스트레스가 엄청 많았습니다. 사이가 벌어졌기 때문에 항상 말을 할 때마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손이 이렇게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감도 많이 떨어졌고요. 어금니로 씹어야 무슨 음식 맛도 느낄 수가 있는데 앞니로 씹다 보니까 음식 맛을 전혀 느낄 수가 없었어요. 치과를 그전서부터 가고 싶었는데요. 치과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 많았습니다. 원장님이 설명도 잘 해주셨고 그 치료하는 동안에 그냥 잠자듯이 수면하는 식도 잠깐이면 끝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거기에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기분은 좀 어떠세요? 많이 긴장되시죠? 좀 많이 풀렸습니다. 많이 풀렸어요? 네네.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대로 네네. 오늘은 이제
저희가 수면 치료를 이용해서 네. 임플란트 식립을 좀 도와드릴 거예요. 그러면 오늘 시술 전에 입안 상태 한번 간단히 체크하고 저희가 자리를 옮겨서 시술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뒤로 한번 기대 보실게요.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소독하고 시술 준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유자 환자분이 처음 내원하셨을 때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남는데요. 진료실에 들어오실 때도 너무 긴장하신 모습으로 들어오셔서 제가 간단한 검사를 위해서 치과 체어에 앉혔을 때 치과 체어를 손잡이를 꽉 잡고 있을 정도로 너무 긴장하신 모습이었습니다. 어금니는 이미 빠지고 충치가 심해서 부러지고 주변부로 염증이 많이 진행된 상태로 식사가 어려우신 상태로 내원을 하셨고, 앞니 또한 예전에 빠진 채로 방치를 하다 보니까 치아가 쓰러져 들어오고 앞니 사이가 벌어져서 많이 보기 좋지 않은 상태로 내원하시게 됐습니다. 한유자님은 그 시술 자체보다 치과 공포를 극복하는 게 관건이었는데요. 그래서 의식화 진정법을 활용해서 치과 치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실제 이 의식화 진정법은 내시경 치료에도 많이 활용되는 방법인데요. 한유자님께 예전에 수면 내시경 치료 받아보셨냐고 여쭤보니까 그 치료는 어렵지 않게 받았다 라고 말씀하셔서 동일한 과정으로 치과 치료도 진행된다고 말씀드리니 좀 자신감을 갖고 안심하셔서 그렇게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수면 임플란트는 환자분을 가수면 상태로 유도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해보세요 했을 때 반응할 정도의 상태는 되시지만 실제로 환자의 협조를 잘 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미리 모의 시술을 통해서 정확하게 임플란트 식립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들이 중요합니다. 실제 수면 유도하고 나서 깰 때는 저희가 기량제를 투여해서 바로 깰 수 있도록 안전하게 시술을 하고요. 하는 과정 동안에는 전문 인력들이 모니터링하면서 환자의 생징후를 체크를 하게 됩니다. 수술 전 3차원 컴퓨터 단층 촬영을 통해 구강 구조를 입체적으로 파악해 최적의 컴퓨터 모의 시술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은 임플란트를 더욱 정교하게 시술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저희 한유자 환자분 서지컬 스텐트 플랜을 잡아봤는데요. 이 보철물의 위치가 괜찮을지 한번 같이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쪽은 이렇게 4개의 보철물 픽스천 3개를 심어서 걸어서 연결하듯이 디자인을 했고, 아래쪽은 어금니 2개씩을 임플란트 2개로 회복하는 플랜을 설정을 했는데요. 소구치 부분 쪽 교합이 좀 약해서 이 부분은 임시치아 쓰시면서 모양 조금 더 잡아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주변 잇몸뼈가 약하니까 저희가 이 가이드로 임플란트 위치를 정하고 주변부는 잇몸뼈 이식을 통해서 재건하는 걸로 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철과 의료진들과의 회의가 끝나고 수술 준비가 한창입니다. 유자 씨의 상태를 살펴보고 오늘 수술할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한유자 환자분은 수술 자체보다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크셨기 때문에 의식화 진정법, 치과 수면 치료로 치료를 진행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위에는 양쪽으로 3개씩 총 6개의 임플란트, 아래쪽에는 양쪽으로 2개씩 총 4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시기로 하셨고, 저희가 미리 모의 시술을 통해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시스템으로 진행을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수면 임플란트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 환자가 편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치과 치료하면 대부분 환자분들이 치과의 핸드피스 소리, 예전에 아팠던 치료 경험, 마취의 무서움 등 여러 가지 공포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요. 이런 수면 시스템을 이용을 하면 환자분께서 그런 환경에 좀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게 안전하게 치료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치과 치료는 입으로 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구역 또는 구토 반사가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수면 치과 치료를 활용을 하면 이런 구역이나 구토 반사 등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서 환자분들이 치료받기에 좀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유자 씨는 수술 전 마취로 의식 억제 상태가 되어 있어 편히 수술을 받고 있는데요.
수술 동안 전문의가 환자의 상태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며 안전한 수면 상태를 유지합니다. 임플란트를 삽입할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잇몸을 절개해 임플란트를 삽입하는데요. 수면 마취 덕분에 환자는 통증 없이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식화 진정법을 활용해서 진행을 했고요. 환자분의 생진구도 안정적으로 잘 유지가 되었습니다. 계획한 대로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이용해서 정확한 위치에 상악은 6개의 임플란트, 하악은 총 4개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고 계획이 잘 돼서 그런지 정확한 위치에 잘 식립돼서 트러블 없이 치료를 마치게 됐습니다. 의식화 진정법을 하고 나면 저희가 깨는 약을 드리게 되는데요. 환자분께서는 완전히 깼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하루 정도는 집중력을 요하는 운전 같은 그런 외부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좀 삼가주시고 충분히 영양 공급하시면서 하루 정도 푹 쉬시는 게 좋습니다. 모든 수술이 끝나고 회복실로 이동한 유자 씨. 의식화 진정법을 이용한 수술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졸림 등의 증상이 남아있을 수 있어 회복실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수면으로 했기 때문에 아무 고통 없이 그냥 잠자듯이 잘 마쳤습니다. 완전히 회복이 되면은 먹는 거 마음대로 씹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남 앞에 가서 웃을 수 있고 입 안 가리고 웃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와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른 아침을 먹고 집을 나선 안용태 아버님은 요즘 밥 먹는 시간이 가장 즐겁습니다. 든든히 아침을 먹어서인지 힘이 넘치는데요. 오늘은 치과 진료가 있는 날. 집에서 먼 거리지만 치과 진료 시간은 절대 늦지 않습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후 전체 점검이 있는 날인데요. 치아 문제로 힘들었던 시간을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어느 날부터 이제 한쪽 치아가 오른쪽이 좀 안 좋게 돼서 이제 그쪽으로 못 씹고 또 반대쪽으로 씹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한쪽도 마저 또 아파왔어요. 그래서 뭐 할 수 없이 약국에 가서 진통제를 사서 좀 먹고 하면 좀 낫고 이게 뭐 식사를 제대로 할 수도 없고 그냥 막 삼키고 이러다 되다 보니까 위장 쪽에 또 문제가 또 생기기 시작했네요. 소화도 잘 안 되고 속도 더부룩하고 가스도 차고 사람도 기력이 없고 뭐 그러다 보니 뭐 일하는 사람이 뭐 자꾸 힘도 빠지고 살도 빠지고 뭐 그런 상태까지 오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치과를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내가 오늘 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뭐 일로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차일피일 하다가 뭐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제 동네 치과로 먼저 이제 갔는데 동네 치과에 가니까 이제 제가 이제 위에 뼈가 거의 다 상해서 없다 그러더라고요, 이 몸뼈가. 그래서 자기들은 좀 곤란하니까 좀 치과병원 큰 데를 한번 가보라 이랬는데 제가 뭐 큰 데를 어디 알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제 집사람이 수소문해 보니까 일요일도 하고 뭐 공휴일도 하는 그런 치과가 큰 병원이 수영 쪽에 가면 있다 하더라. 같이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뭐 같이 오게 됐습니다. 진료 전 현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검사가 진행되는데요. 3D CT를 통해 치아와 잇몸뼈 그리고 주요 신경이나 구조를 정밀하게 검진합니다. 이어서 3D 안면 스캐너 검사가 진행되는데요. 얼굴과 치아 모두를 3차원적으로 스캔해 치료 전후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지내셨죠? 얼굴이 더 좋아지신 것 같으시다. 임플란트 치료하신 거는 뭐 크게 불편함 없으셨나요? 예, 없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임플란트 오랫동안 잘 유지 관리하시라고 모셔가지고 기본적인 청소랑 기본 관리 좀 도와드릴 거고 예, 감사합니다. 다른 문제 없는지도 같이 한번 체크를 좀 해드릴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뒤로 한번 기대 보시고요. 이보십시오.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왔는데 예. 뭐 엑스레이상은 크게 문제 없이 잘 유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보시고. 임플란트를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해 치아 청소와 관리를 받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치아 스케일링을 통해 임플란트 내 이물질을 제거하고 보철물을 청소해 깨끗이 관리합니다. 오늘 임플란트 기본 관리 좀 도와드렸고 잘 유지되고 계신데 평소에 치간 칫솔, 뭐 치실 등 잘 활용하셔가지고 관리하신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번씩 모셔가지고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하고 네. 관리 좀 잘 해드릴 테니까 저희가 연락드리면 잘 챙겨서 나오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용태님은 양쪽 식사가 불편하셔가지고 내원하셨는데요. 특히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 브릿지를 오랫동안 쓰시다 보니까 앞쪽 치아에 부하가 집중되면서 치아가 수직으로 완전히 쪼개져 버리는 수직지금 파절이 오신 상태로 주변으로 염증이 퍼지다 보니까 식사가 매우 어려우신 상태로 내원하셨습니다. 저희가 양쪽 모두 그 망가진 부분을 재건하는 것이 관건이었는데요. 특히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어금니가 빠진 채로 오래 계시다 보니까 입천장 위, 코 옆쪽으로 있는 상악동이라는 부비동이 아주 많이 처져 내려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부비동이 처져 내려와서 잇몸뼈를 흡수하다 보니 저희가 임플란트를 심을 잇몸뼈가 약 2mm도 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 상악동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상악동 측벽에 구멍을 내가지고 점막을 들어올리는 방법과 임플란트를 심을 구멍을 통해 가지고 상악동에 점막을 들어올리는 방법,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 다량의 뼈 이식이 필요할 때는 상악동 측방 접근법을 사용하고요. 뭐 뼈 이식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악동 치조정 접근법을 활용하게 됩니다. 실제 안용태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상악동 측방 접근법으로 뼈 이식을 다량 했고요. 왼쪽은 오른쪽보다는 상태가 양호했기에 상악동 치조정 접근법으로 잇몸뼈를 이식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습니다. 사람이 뭐 음식을 또 먹기 시작하니까 체력도 회복이 되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어서 제일 좋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이라면 뭐 내 이빨까지 관리를 잘 해가지고 건강하게 지내는 거지요. 그리고 뭐 치아 금지는 정기적으로 와서 받아야 되겠다. 이제 미루지만 5분의 경험으로서 내가 얻은 것은 치과는 무조건 빨리 가야 된다. 막 이마 아프면은 막 게으름 피지 말고 빨리 치과 가서 치료받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 제 본인으로서 이제 개인 구강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오래전 부분 틀니를 사용했던 김종선 어머니는 치료를 받았던 치아가 아파 무척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치료를 받기 위해 여러 치과를 다녔지만 임플란트가 힘들다는 이야기에 너무나 속상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이곳에서 임플란트를 받을 수 있어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음식 씹을 때도 옳게 못 씹지. 그러면 먹다가 또 이빨을 빼는 수가 있어요. 틀니를 빼풉니다. 빼고 그냥 대충 해갖고 먹지. 남 앞에 가서 말도 옳게 못하지. 입이 냄새가 나니까 저는 모르는데 상대방에서 입 냄새가 난다 하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부장님 불편하진 않으셨어요? 괜찮네. 괜찮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혹시 뭐 임플란트 쓰시기에 불편한 점은 없으셨나요? 네, 없습니다, 지금. 괜찮았어요. 예. 사진 찍은 거 보니까 임플란트 다행히 잘 유지되고 잘 관리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입안 상태 오늘 한번 보고 기본 관리랑 청소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기대해 보십시오. 치실 치간 칫솔들 잘 쓰시죠? 네. 자, 보세요. 어머니 잘 관리하셨어요. 잘 관리하셨고 뭐 제가 보니까 뼈 소실도 없이 임플란트는 아주 잘 유지되고 있고 뭐 안쪽에 치석이나 치태들도 많이 쌓이진 않았는데 이게 혼자서 관리하시기에 힘든 부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위들은 저희가 이렇게 한 번씩 오시면 깨끗하게 전문적인 구강 관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물과 가루 뿌려서 청소하는 그 구강위생 관리 기구로 청소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김종산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틀니를 오래 쓰시는 환자분이신데 이 틀니가 이제 맞지 않아 사용을 못 하시는 상태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임플란트를 하시고자 주변에 여러 병원들을 방문을 했는데 실제 환자분이 당뇨도 있으시고 골다공증도 있으시다 보니까 임플란트 치료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습니다. 근데 환자분은 틀니는 도저히 쓰기 싫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어떻게든 임플란트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위쪽 치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살려서 쓸 치아가 하나도 없어서 전체 치아를 다 발치를 했고요. 아래쪽 치아는 그나마 송곳니가 괜찮아서 송곳니를 살리고 나머지 치아를 임플란트로 대체하기로 치료 계획을 세웠습니다. 실제 환자분은 골다공증이 있으신 상태로 뼈의 골 밀도가 좋지 못하셨는데요. 특히 위쪽 같은 경우에는 골 밀도가 많이 약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부하를 좀 분산시킬 수 있도록 계획을 했고 그렇게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위쪽보다는 상황이 좀 나아서 임플란트의 개수를 조금 줄여서 진행을 했고요. 치조골을 분할해서 확장하고 임플란트를 심는 치조골 확장술을 활용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었습니다. 임플란트를 튼튼하게 쓰기 위해서는 철저한 구강 위생 관리가 중요한데요. 올바른 칫솔질로 구강 안을 청결히 해주고 칫솔질만으로 부족한 치아 사이의 이물질을 구강 위생 관리 기구를 이용해 깨끗이 제거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임플란트는 자연치와 구조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전문적인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실제 치과에서 한 번씩 내원하셔서 임플란트 전문 관리 장비를 이용해서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장비는 고압의 물과 가루 등을 분사해서 임플란트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의 관리 또한 중요한데요. 환자분께서 집에서 치실이나 치간 칫솔, 구강 세정기 등을 활용하셔서 깨끗하게 잇몸 주변을 관리하시는 게 임플란트를 건강하게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진료가 끝나고 근처 식당에 간 김종선 어머니. 오늘 함께 병원에 와준 어머니께 맛있는 식사를 사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질긴 갈비도 이렇게 마음껏 씹을 수 있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뭐든지 먹을 수 있어서 제일 좋고요. 친구들한테도 자랑을 합니다. 이빨도 이게 이빨이 잘 돼갖고 너무 좋다고. 그러면 지금은 이제 뭐 이 나이에 뭐 평생에 이제 이것 갖고 그걸 잘해야 될까요? 관리를 잘해야 될까요? 원장 선생님 시킨 대로 하라는 대로 그래 해갖고 관리 잘해가지고 이제 죽을 때까지 써야지. 보통 많은 환자들이 치과 치료를 어렵고 힘들고 아픈 치료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불편함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과 장비들이 개발되고 발전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의식화 진정법,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무통 마취 시스템 등이 그런 환자분들의 불편함을 줄여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들입니다. 치과 치료는 방치하면 치료가 더 어려워지고 치료의 범위 또한 확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이런 불편함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는 치과에서 잘 치료 받으신다면 환자분들의 구강 건강을 더 잘 유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임플란트는 뼈와 직접 결합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 좋아질 때까지 통증을 느낄 수가 없어 정기적인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합니다. 새로운 삶을 위해 선택한 임플란트, 올바른 관리로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움직이기도 힘겨울 정도로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중장년층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척추질환 환자들은 습도나 기압, 기온 등의 날씨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요. 허리를 숙일 때 통증과 뻣뻣함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허리 외에도 엉덩이, 다리, 발 등
다양한 부분에 통증이 나타나 일상생활이 힘들어집니다. 허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온몸에 힘이 안 들어갔죠. 일어나서 첫발 디드는데 그냥 자지러졌어요. 진짜 장애인 되는 거 아닌가. 갑자기 이게 뭐지? 진짜 머릿속이 까매지고.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은 다양하지만 그중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은 증상은 비슷하지만 다른 질환입니다. 허리 디스크는 앉아 있으면 통증이 더 심하지만 허리를 젖힐 때나 서 있을 때 더 아프면 척추관 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비슷한 것 같지만 서로 다른 이 두 질환의 치료법에 대해 손승민, 박재석 원장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를 보시면 허리는 뼈와 디스크 그리고 관절, 인대, 근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든 부분이 다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뼈 같은 경우는 골절이나 디스크, 그 다음에 우리 후관절 증후군 혹은 근육이나 인대의 손상인 염자 같은 부분이 모두 다 허리의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과 디스크는 이제 흔히 가장 허리 쪽에서 발생하는 질환 중에 가장 흔한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인데, 디스크 같은 경우는 디스크 자체가 과도한 압력이나 과도한 상황에 놓이면서 이제 디스크 안쪽에 있는 수액이 터져 나와서 신경을 직접적으로 압박하면서 생기는 허리 통증과 하지 방사통이 주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척추관 협착증은 이제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인데, 신경을 싸고 있는 주변에 있는 조직, 디스크나 관절, 인대 등이 두꺼워지면서 신경이 위치하고 있는 공간을 압박하게 되어서 이제 하지 방사통과 요통을 발생할 수 있는데, 두 질환의 가장 큰 차이는 허리를 숙였을 때 통증이 심해지는지, 허리를 펴었을 때 심해지는지 차이가 있고, 걸을 때 통증이 심해지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는 디스크 내에 압력이 올라가는 허리를 숙인다든지 하는 자세에서 특별하게 이제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고,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는 허리를 바로 세우고 걷는 동작에서 증상이 발생하고, 걷다 보면 다리가 저린 증상이 심해져서 중간에 이제 쉬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대표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협착증이든 디스크든 결국 신경이 꽉 눌리면서 그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신경이 눌리면은 허혈증이 주변에서 발생해야 되는데, 거기 따라서 염증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가 염증 반응을 그 신경에 고춧가루를 뿌렸다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그 상처난 고춧가루 뿌리면 통증이 아주 심해지겠죠. 그래서 그 비수저 치료 1차적인 목표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 염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목표가 되겠고, 이렇게 염증을 가라앉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90% 이상에서 그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비수술 치료로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신경 차단술 등의 주사 치료를 해볼 수 있습니다. 신경 차단술은 통증을 일으키는 신경 주변에 국소 마취제와 스테로이드 등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물을 주입해서 통증 전달을 차단을 하고 신경 주변의 염증 부종을 가라앉히는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신경 압박이 여러 군데 있거나 정확하게 진단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천주 열공을 통해서 소위 꼬리뼈 주사라고 하는 미추 신경 차단술을 진행해 볼 수가 있겠으며, MRI 등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압박받는 신경 주변으로 해서 염증약을 뿌리는 선택적 신경 차단술을 시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도 통증이 재발하거나 주사 치료로 크게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척추 시술, 신경 성형술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신경 성형술은 이 천추 열공을 통해서 신경관내로 카테터를 씹어 올리고 압박받고 있는 신경 주변에 식용수를 싸서 염증 물질을 세척해내고 스테로이드 등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물을 주입하는 치료입니다. 신경 압박을 받는 곳에 직접적으로 치료를 하기 때문에 가장 효과가 우수하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나 신경과는 정방에 통증 감각 신경들이 밀집되어 있는데 신경의 후방에 접근하는 타 주사 치료와 달리 카테터를 신경관 전방에 위치시킴으로써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염증을 가라앉혀도 증상이 지속되거나 다리에 마비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수술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전적인 관열적 수술, 척추 수술과 달리 광범위하게 절개를 하지 않고도 내시경 등을 이용해서 정상 조직들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최소 침수 수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내시경 수술들을 하게 되면은 피부 및 근육 절개를 최소화하기 때문에 통증이 적고 또 출혈량이 적기 때문에 비교적 고령 환자에서도 안전하게 시행해 볼 수 있으며, 일상생활로도 회복을 빠르게 복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척추 전방 전이증 등의 불안정성이 있거나 추가관 협착증에 의해서 수술 중 후관절 손상을 피할 수가 없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나사목 고정 수술을 이용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선선한 에어컨 바람이 병실을 더 상쾌하게 만드는 수요일 아침. 이귀임 어머니는 여전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허리가 아파 앉았다가 일어나기도 힘들 뿐 아니라 다리까지 저려 잠도 설치기 일쑤인데요. 어젯밤도 그리 편하지 않았나 봅니다. 오늘 수술을 앞두고 있어서인지 마음은 더 무겁기만 한데요. 그래도 괜찮아질 거란 희망으로 애써 마음을 달래봅니다. 부산을 아들네 집으로 왔다가 이제 놀러 와갖고 뭐 어디 옷 사준다고 아울렛을 데리고 가더만은 그거 함께 당장 못 걷더라고요. 아들은 옷 사고 와갖고 집을 갔는데 이제 더 전라도라는 게 멀잖아요. 갔는데 무당이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신압으로 그래서 그냥 좁게 괜찮을 거이다 하고 약 먹고 견디고 오는데 안 된디 다리에서 여기서부터 서기를 시작하는데 안 또 쓰다 못하게 맨들어 뿌려요. 그 옥상 길 가면 이렇게 뿍뿍 길 가야 서서 못 걸었어. 내려올 때도 뒤로 뒷걸음지려고 내려왔지. 이 수술한다고 같이 병원이 무섭잖아요. 아유 어찌는 속이 얼렁얼렁해서 잠 못 자갖고 결국은 11시에 간호사실에다 이거 눌려갖고 수면제 달라고 했어요. 병원이 무서워.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제 잘 주무셨어요? 못 자서. 걱정돼서. 예, 잠이 하나 두근두근해서 수면제 달라갖고 먹고 잤어요. 아 그래. 예. 어머니 다리 저린 게 양쪽 다 불편하시고 엄지발가락은 왼쪽이 조금 약하다 그지? 알겠습니다. 하고 나면 다리 저린 것도 좀 덜해지고 다리 힘도 좀 돌아오고 그렇게 할 겁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고맙습니다. 예. 예. 그 이기 환자분은 양쪽 하지 방사통 그리고 양쪽 허리 통증이 심해서 내원하셨고 여기 근교에 사시는 분인데 주변에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이 없어서 우리 병원에 내원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3번하고 요추 3번, 4번 사이에는 심한 추간판 탈출증이 동반되어 있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측으로 편향되어 있는 큰 디스크가 이렇게 신경관 안으로 자리 잡고 있고 이로 통해서 이제 허리 통증과 방사통이 디스크가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 양쪽 하지 저림감은 오랫동안 지속되었었고 특히나 좌측 엄지발가락 쪽에 근력이 저하되어 있는 소견을 보였는데 이는 요추 4번하고 5번 사이에 있는 이 퇴행성 요추 전방전이증에 동반되어 있는 척추관 협착증이 주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고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술적 치료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그 전에 그 고식적 수술이었던 절개와 후방 감압술과 고정 수술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서 그동안 치료를 미루고 오셨는데 이번에 이제 내시경 척추 감압 수술에 대한 얘기를 듣고 저희 병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았고 추간판 탈출증이나 이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내시경 쪽 후방 감압 수술을 결정하고 수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쟤네 렌즈 보청기 이런 거 없어요? 다 뺐어요? 회진 후 얼굴이 편해 보이는 이귀임 어머니. 이젠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줄어들었나 봅니다.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수술 받은 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길 바랍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수술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척추 내시경을 이용한 최소 침습 수술인 양방향 척추 내시경 감압술이 진행되는데요. 기존에 시행하던 후방 감압술은 피부 절개 부위가 커 수술 후 통증과 불편감이 오래가거나 추후 유압술을 시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지만 양방향 내시경 수술법을 통한 척추 수술은 수술 시 시야가 넓고 신경이 선명하게 잘 보여 더 정확한 치료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조직의 손상이 적고 통증이나 부작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추 3, 4, 5번에 양방향 그 척추 내시경 수술 시행하였고 3번, 4번에서는 우측에 크게 자리 잡고 있던 디스크가 잘 제거되었습니다. 그리고 4번, 5번은 전반적으로 이제 협착증이 심해서 오른쪽, 왼쪽까지 모두 포함해서 그 후방 감압술 잘 시행되었고 신경과 그다음에 다른 부분이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고 그다음에 신경이 충분히 확장되었고 그걸 확인하고 수술을 마무리하였습니다. 2마디 정도 수술을 하신 경우에 척추 불안정성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약 4주에서 6주 정도는
보조기를 충분히 착용을 잘 하셔야 되고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지 허리를 구부리는 자세는 피하셔야 되고 가벼운 걷기나 정도의 운동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환자분이 충분히 안정성이 회복된 다음에는 기존에 활동하시던 뭐 일상생활이나 아니면 운동 같은 게 충분히 복귀가 가능하시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경과 관찰하면서 신경의 회복 여부도 같이 관찰하게 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걷는 거 제일 좋지요. 작다기 안 짚고 전동차 안 타고 그게 소원이지. 뭐 있다 이 나이에. 여전히 북적이는 병원 대기실. 오늘도 박시용 씨는 진료를 위해 병원을 찾았는데요. 하지만 예전보다 훨씬 더 건강해 보입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허리 통증이 심해 많이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 수술받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반인들이 아픈 정도의 뭐 요통부터 해서 그렇게 시작돼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오른쪽 다리 전체가 다 저렸어요. 아예 완전 생활이 안 될 정도로 발끝까지, 허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온몸에 힘이 안 들어갔죠. 여기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등 자체도 척추도 다 휘었었고 왼쪽도 심했고 오른쪽 목까지 팔까지 전체적으로 증상이 다 있었다고 봐야죠. 오른쪽 전체는. 한의원도 다녔고 침도 맞아봤고 일반 통증의학과 가서 염증 주사도 맞아봤고 신경 주사도 맞아봤고 다 해봤습니다. 모든 걸 다 해보고 최종적으로 여기에 온 겁니다. 안녕하세요, 환자분. 잘 지내셨어요? 좀 어때요?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활동은 좀 해보고 있으세요? 어때요? 네, 잘 걸어다니고. 잘 걸어다니고 계시고. 네. 그래서 이게 예전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게 처음에 수술하기 전의 사진이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디스크가 커다랗게 튀어나와서 그 신경을 바짝 누르고 있는 모양새죠. 그 수술하고 나서는 다행히 이렇게 그 지나가는 신경들이 다 풀려서 디스크도 사이즈도 줄어들고 신경 다발들이 하나하나 분리가 되어서 잘 내려가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과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고 아직은 그래도 너무 무리해서 다니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특히나 디스크 안에 있는 걸 우리가 끄집어내기 때문에 디스크 막이 있습니다. 디스크 막이 있는데 요거를 회복시키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결국 우리가 특히나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영양 공급이 원활하지는 않은 조직이기 때문에 회복되는 시간이 다른 부분에 비해서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잘 관리하시고 지내시면은 큰 문제 없이 잘 생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박시용 환자분은 몇 년 전부터 좀 치료를 받으셨던 분입니다. 예전부터 오른쪽 다리 저림감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4번, 5번의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걸로 모형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나와 있는 신경근을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심하게 눌리고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치료를 많이 하셨습니다. 주사 치료도 하셨고 시술까지 해서 신경 성형술까지 같이 하셨었는데 처음에는 증상이 좋아지고 잘 지내셨지만은 점점 가면 갈수록 다시 또 통증이 생기고 일상생활 하기가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해져서 저한테 방문을 하셨고 결국에는 더 이상 우리가 비술적 치료로 해결이 안 되고 더 이상 통증이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수술로서 치료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수술 전 사진입니다. 이게 수술 후 사진이고 수술 전에는 이렇게 보시면은 디스크가 돌출되어 있어서 신경을 완전 심하게 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수술은 결국에는 디스크를 제거해주는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예전에 과거에는 이제 디스크 제거를 하려면은 절개도 크게 하고 왕창 열어가지고 근육도 많이 다치고 그렇게 수술했지만 최근에는 내시경 수술이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시경 수술로 이만한 구멍을 2개 뚫어서 최소 침습 절제 수술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접근해서 디스크를 제거했습니다. 디스크 제거하고 나서 사진을 보시면은 이렇게 디스크가 완전 사라진 상태에서 이렇게 신경이 잘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술실에서 사진을 보시면은 튀어나와 있던 디스크를 확인을 하였고 디스크를 이렇게 안에서 들어있는 그 터져 나온 것을 제거를 하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디스크를 제거하고 이렇게 튀어나온 것들을 저희가 깨끗하게 제거를 했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바로 몸이 편해진 게 그게 뭐 가장 달라진 점이죠. 잠도 잘 자고요. 그전에는 자다가 몸을 뒤척이거나 하려면 잠을 깼어야 됐어요. 깬 상태에서 몸을 옆으로 움직이든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냥 뒤집고
예, 이렇게 되죠. 아프고 나서부터는 아예 운동 자체를 뭐 원했으니까 운동을 하고 싶고 예, 그런 일상생활을 좀 즐기고 싶죠. 실제로 좀 운동을 조금 하고 싶고. 내일 퇴원 예정인 최수홍 씨는 하루하루 좋아지는 몸 상태에 기분이 좋습니다. 시술 전만 해도 계속된 허리 통증으로 엉덩이부터 발가락까지 저리고 아파 계속 누워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통증이 거의 사라져 이렇게 편히 걸어 다닐 수 있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좀 아팠다가 일반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았어요. 주사 처방을 맞고 좀 호전되는 것 같았다가 갑자기 이제 엉덩이부터 하반신이 저리고 너무 아파가지고 좀 치료를 받다가 그래도 또 몰라서 또 동네 병원에 가 또 한 번 더 아프니까 내가 아프다 하니까 그 디스크다 하면서 또 주사를 맞았어요. 그러고 좀 있다가 조금 괜찮았다가 아팠다가 반복하다가 그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그 완전히 마비가 돼가지고 진짜 다리를 누워서 일어나는 순간 일어나서 첫발 디드는데 그냥 자지러졌어요. 으악 하고 쓰러졌어요. 그래서 와 이제 진짜 장애인 되는 거 아닌가. 갑자기 이게 뭐지? 진짜 머릿속이 까매지고 와이프가 급하게 이제 불러서 이제 실려갔어요. 여기 와서 주사 맞고 MRI 찍고 그 선생님께서 이거는 시술로 충분히 된다 해서 진짜 저는 그냥 너무 즐겁더라고요.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바로 얘기하자마자 바로 금요일 날 12시쯤에 얘기했는데 그 바로 30분 뒤에 바로 수술 잡아주셔가지고 진짜 30분 만에 10분도 안 되는 그 시술 바로 해주셨는데 그때까지는 몰랐는데 그 다음날 기적같이 통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님한테 얘기를 했죠.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안녕하세요, 환자분. 예. 컨디션 좀 어떠세요? 너무 좋습니다. 괜찮으세요, 이제? 예. 수술 전에, 시술하기 전에는 통증이 한 10점 쳤으면은 지금 한 몇 번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거의 1도 안 돼요. 1도 안 되시는 것 같아요. 효과가 상당히 괜찮네요, 그죠? 네, 너무 좋습니다. 잘 받으셨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나와서 걷는 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가슴 펴면 좋다 해가지고.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예. 돌아서 가시고 좀 거만하게 걸어라. 네, 허리 바로 펴서 걸으시면 될 것 맞는 같고. 거예요. 그러니까 시술하기 전에는 우리가 전혀 걷지를 못했잖아요, 그죠? 예. 편하게 걸으실 수 있으시네, 그죠? 예,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쯤 해서 이제 조심해서 퇴원하시면 될 것 같고 평소에 걸으실 때 허리 펴시고 가슴 바로 펴시고 걷는 운동 정도 하시면은 허리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수환 의원은 처음 오셨을 때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원래 기존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셨고 이제 주사 치료도 하고 다리 저린 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았는데 내원하기 하루 전날 이제 주무시고 난 다음에 갑자기 다리가 통증이 너무 심해서 걸어다니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해서 일단 내원을 하셨고 응급실에서 오셔서 봤을 때 아예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할 정도로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일단 저희가 진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먼저 우리가 주사 치료를 해봤습니다. 신경차단술을 해서 꼬리뼈에다가 주사를 쏴서 약이 퍼지는 방식으로 미투신경차단술을 시행했었는데 환자분이 처음에 주사를 맞고 난 다음에 이후에 경과가 어떤지 여쭤봤을 때 그 처음 점수 오셨을 때 점수이 10점이었으면은 주사 맞고 나서는 9점 정도, 1점 정도 줄어든 상태였고 주사 효과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서 척추 시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CMR, MRI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디스크가 뒤로 밀려 나와 있고 신경들을 누르고 있는 곳을 볼 수가 있겠고 4번, 5번 간에서 이렇게 신경이 심각하게 압박되어 있는 소견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사로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시술까지 고려를 하게 되었고 신경성형술이라는 치료를 통해서 이렇게 허리가 트여 있으면은 천추 열공을 통해서 카테터를 삽입을 합니다. 카테터를 삽입해서 신경안 따라가지고 카테터를 요 위에까지 올리게 되면은 그 신경을 압박받고 있던 그 부위에다가 우리가 식염수를 싸서 세척을 해내고 그리고 염증 줄이는 약을 뿌려가지고 최대한 진통 효과를 주면서 그렇게 국소 마취만으로도 쉽게 치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시술 자체가 결국에는 신경을 풀어주는 시술은 아니고 증상을 가라앉히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치료이기 때문에 차후에 증상이 재발할 수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무리하면 안 되고 조심해서 생활을 하셔야겠고, 이후에 다시 또 다리가 저리고 통증이 심해진다면은 수술까지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긴 있습니다. 회진이 끝나고 재활 치료실로 향한 수홍 씨. 시술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허리 근육을 단련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디스크 수술이나 시술 후 운동 치료는 관절 주위의 근육을 유연하게 풀어 안정성을 회복시켜 주는데 도움을 주는데요. 통증이 없고 관절과 근육에 무리를 주지 않는 슬링 치료는 코어 근육 단련에 효과적인 운동 치료법입니다. 시술하고 나서는 큰 합병증이 없다면 회복 직후에 바로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리해서 활동을 하면 증상이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심한 운동이나 일은 가급적은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디스크 탈출증이 동반됐을 경우에는 디스크 바깥쪽에 막이 있는 섬유륜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디스크는 기본적으로 무혈성 조직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따라서 회복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보통 2-3달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기간 동안에는 특히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이후 디스크가 충분히 아물고 통증이 많이 좋아진 이후에는 등 근육이라든지 대둔근 운동, 엉덩이 근육을 강화시키면 척추 주변의 근육이 더 튼튼해지고 척추 안정성이 증가하면서 차후에 생길 수 있는 척추 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를 계기로 진짜 저는 이제 그 건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했고, 회사 동료나 주변 사람들한테 진짜 건강 전도사가 돼서 진짜 올바른 자세가 진짜 중요하다는 거, 제가 진짜 전도사가 되겠습니다. 건강 지킴이처럼 전도사가 돼서, 제가 이번에 제가 몸소 겪어냈고 아픈 걸 경험했으니까 건강할 수 있도록 많이 지금 노력하고 전파할 생각입니다. 올바른 자세 취하기. 척추는 우리 몸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기둥이 흔들린다면 전반적인 일상이 흔들리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차후에는 더 큰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허리 통증으로 시작하지만은 차츰 진행하면서 다리가 저리고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손상을 최소화하고 정상적인 척추를 유지하면서 치료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으니 통증이 심할 때 망설이지 말고 병원을 방문해서 치료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통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 모든 이 디스크나 협착증 환자분들이 요통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프지 않은데, 특히나 방사통이 난 다리가 아픈데 하고 내원하시는 분이 많은데 문제가 허리에 있습니다라고 하면 보통은 좀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진이 아닐까, 잘못된 진단이 아닐까 생각하시는데, 허리에 있는 신경들이 압박을 받는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는 하지 방사통이 주 증상이 되고, 그에 따라서 요통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요통과 하지 방사통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는 허리에 있는 협착증이나 디스크를 의심할 수 있고, 하지 방사통만 있더라도 허리 쪽에 있는 다른 퇴행성 질환이나 다른 질환들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여서 조기에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허리 통증이 있다고 해서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통증이 더 악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더운 날씨지만 실내에서라도 자주 움직이고 체중 조절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건강하게 여름을 이겨내기 위해 좀 더 부지런히 움직여보는 건 어떨까요?